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내일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의 마지막 합동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통합당은 폭주하는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승리해야 한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결전을 앞두고 청주 성안길 합동 유세에 나선 민주당 청주권 후보들. 코로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경제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앉아서 욕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안을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미래로 나아가느냐, 개혁이 후퇴하느냐를 결정짓는 역사적인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충청북도가, 청주시가, 저 서원구가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잡을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미래통합당도 정권 견제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거짓 구호와 독선, 편파적 국정 운영으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몬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힘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다시 경제 파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난과 불안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중앙과 지방 권력에 이어 입법권마저 내준다면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 권력은 물론 지방 권력까지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견제를 통한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마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 예측이 힘든 혼전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서로 자신들의 압승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나라의 새 일꾼을 뽑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공천 과정에서부터 많은 이야깃거리를 낳았습니다. 13일간의 공식 레이스를 마치고 이제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봤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우선 민주당과 통합당의 4대4 의석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양당은 일찌감치 충북 8개 선거구를 자신들이 석권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충북은 민주당과 통합당의 강세 지역이 뚜렷하고 접전 지역 두세 곳은 섣불리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현역 의원이 격돌하는 곳의 성적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 거물들이 맞붙은 청주 흥덕대첩에서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승리할 경우 3선 중진으로 정치적 위상이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정우택 의원이 5선에 성공하면 통합당의 충청 대표주자로 우뚝 서는 동시에 도내 3개 선거구를 섭렵하는 이색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민주당이 험지로 판단한 곳에 전략 공천한 곽상원, 김경욱, 이모선 새 신인 가운데 몇 명이 지역구를 차지할지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24년 동안 7번째 도전 중인 청주 서원의 통합당 최현호 후보가 6전 7기를 이룰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이번 총선은 전국적인 거대 이슈가 없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코로나19에 가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경제 부진과 개혁 지체 논란이 어떻게 표심을 자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사상 최고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은 후보와 유권자 모두를 끝까지 긴장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26.7%가 사전투표를 하면요, 출구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실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마지막 투표한 그 표 한 장까지도 다 열어보지 않으면. 후보 모두 최선을 다했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내일이 선거지만 이번 총선은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유권자들이 역대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사전투표함은 지금 선관위가 철통 경비 속에 보관 중인데요. 내일 투표가 종료되면 개표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이번 4.15 총선 사전투표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충북에서 36만 1천여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온 가족이 저희 사전투표를 다 했는데 개표날까지 잘 보관도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개편을 하시는지 솔직히 많이 걱정되고 궁금하기도 해요. 이렇게 시민들이 사전투표함에 넣은 소중한 한 표는 어디서 어떻게 보관되고 있을까? 지난 10일과 11일에 진행한 사전투표는 도내 사전투표소 154곳에서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154개로 투표 종료 후 도내 14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돼 개표소 이동 전까지 완전 봉쇄됩니다. 각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이렇게 충북 선거관리위원회 관제센터에서 24시간 CCTV를 통해 관리 감독합니다. 그러나 관외 사전투표를 보관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회송용 봉투에 봉인된 관외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종료 즉시 우체국에서 수거해 도내 각 선거관리위원회로 우편 발송됩니다. 도내 구시군 선관위로 관외 투표봉투가 도착하면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관외 사전투표함에 넣어 보관합니다. 관외 사전투표함은 매일 정당 추천위원 확인 후 회송용 봉투에 투입 및 봉인을 하고 경찰 및 보안업체의 순찰 강화 등을 통해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시군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관내외 사전투표함은 15일 투표 종료 즉시 개표 참관인 등의 감독 아래 도내 각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CJB 뉴스 안정원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 있는 것 참 신기할 때가 있는데요.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오길 기다렸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 올 봄은 반갑게 맞지 못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때문인데요. 오늘 이상대 PD의 시선에서는 2020년 봄을 맞은 사람들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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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을 두고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 부릅니다. 겨우내 땅속에서 움츠려 있던 싹이 돋아나고 생기를 머금은 바람에 왠지 모를 기운이 나기도 합니다. 겨우내 이렇게 움츠렸던 그런 이제 신체가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일조량 날이 해가 이제 길어지고 그러면 이제 뭐 농사를 짓든 뭐를 하든 예전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는 준비를 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뭐 의욕도 생기고 뭐 새로운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도 들고 뭐 약간 흥분도 하고 이제 그게 정상적인 거고요. 유럽발 입국자들 중에서도 한 명의 홍주시는 아쉽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짧은 아름다움이 아쉬워 더 간절한 계절 봄. 2020년의 봄은 간절함을 넘어 애틋하기까지 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감염병에 기다려왔던 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봄을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0년 봄은 정말 힘들었지만 해볼만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청주의료원의 일상은 지난 2월 22일 청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달라졌습니다. 충북 지역 감염병 거점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전 인력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에 집중된 겁니다. 지금 이제 입원 환자에 투입되는 인력하고 선별 진료에 투입되는 인력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지금 24시간 전적으로 코로나 환자들 진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후 병상 부족으로 확진자를 수용할 수 없는 타 지역의 환자들까지 이송돼 오면서 그들이 돌봐야 할 환자들은 크게 늘었습니다.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매일 환자를 마주하며 그렇게 이들에게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지고 봄이 온 거 느끼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봄을 느낄 만한 그런 여유는 없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아직까지 안전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에 저희가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봄놀이는 나중에 TV나 아니면 TV 이런 쪽에서 보는 걸로 저희가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감염 위험에 대비해 한 달 이상 병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의료진도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이들은 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애틋한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생이별에 유례 없는 감염병 사태가 야속하기도 하지만 응원해주는 시민들 덕분에 힘이 난다는 의료진들. 도민들이 저희한테 응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후원도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 가끔은 이제 그런 거 받아볼 때마다 저희가 좀 울컥울컥한 그런 경우도 좀 많았거든요. 근데 뭐 저희만 힘든 건 아니고 아마 도민들도 다 같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잘 견뎌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힘을 내서 지금처럼 조금 더 힘을 내서 잘 견디면 충분히 잘 극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럴 거면 그냥 빨리 끝나라. 다시는 이렇게 만나지 말자. 봄에 가장 활기가 넘치는 곳, 대학 캠퍼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0년 봄의 대학 캠퍼스는 아직도 겨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입학과 개학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올해 성인이 된 유효찬 씨도 아직 캠퍼스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입학할 날만 기다리며 고3 생활을 견뎌왔는데 허무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누구나 대학생활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나 낭만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뭐 수다를 떨면서 학교를 돌아다닌다든지, 현실은 이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하니까 이게 제가 대학생인지 싶기도 하고. 낭만도 새로운 친구도 MT도 없이 시작된 대학생활. 햇살은 따사롭고 꽃은 만발했는데 봄이 온 것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대학에 가서 맞는 첫 봄은 진짜 일생에 딱 한 번이잖아요. 다시 오지 않을 그 봄을 잃은 거니까 다시는 이렇게 만나지 말자. 올해 20살이 된 이원진 씨의 대학 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면 동생에게 양보하기로 한 방에서 입학식도 못한 채 일단 온라인 강의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입생 환영이라든지 MT라든지 뭐 하다못해 미팅이라도 선배들이랑 하는 걸 생각했었는데 이제 벚꽃도 못 보고 이제 친구들도 못 보니까 그래서 아쉽. 실제적으로는 미팅 같은데? 아니 미팅은 아니고 미팅 좋죠. 미팅. 기숙사에 가져가려고 싸두었던 짐도 아직 그대로입니다. 아쉽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봄이 빨리 지나가고 행복한 다음 계절이 오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이제 코로나19 다 없어지고 친구들이랑도 놀러 가고 엄마 아빠랑도 놀러 가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름은. 아픈 새끼 손가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봄 하면 떠오르는 꽃 벚꽃. 지역마다 벚꽃 구경하기 좋은 명소들은 이맘때면 늘 인산인해입니다. 추운 날씨 탓에 전국에서 가장 늦은 봄에 벚꽃 축제가 펼쳐지는 제천도 마찬가지. 축제 현장으로 들어가려면 2-3시간 긴 주차 행렬을 기다려야 했고 작은 마을이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붐비던 것과 달리 올해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벚꽃은 예쁘게 만개했지만 마을은 한산합니다. 진입하는 차들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줄었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의식한 듯 사람들의 발길도 뜸합니다. 처음 벚꽃 축제가 생긴 지가 24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이번 벚꽃 축제는 취소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인데요. 마음은 아프지만 오늘 또 축제를 또 잘 이겨내서 청정 제천을 사수하겠다라는 생각 뿐입니다. 예. 축제는 취소했지만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공무원들은 휴일도 반납했습니다. 입구마다 서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떨어질 것을 권고하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눠주기도 하면서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했습니다. 먼 곳에서 많은 관광객분들이 청풍 벚꽃을 보러 찾아와 주시고 계신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가 나와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편이 계시겠지만 적극적인 협조로 저희가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축제가 취소되면 준비한 제천시도 그리고 축제 현장 상인들도 경제적 타격이 큽니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쉬운 만큼 잘 준비하며 내년 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예, 제천 시민 여러분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하는 벚꽃 축제를 즐기시는 전국의 관광객 여러분, 올해 저희들이 오진 못하시지만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이쁘게 담아서 유튜브에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의미 있고 또 컨텐츠 있는 벚꽃 축제를 꼭 마련해서 작년보다 더 좋았구나, 올해 참 좋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2020년의 봄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참 아쉽습니다. 따뜻한 바람의 설렘도 코끝에 내려오는 달콤한 향기도 느끼지 못한 채 이렇게 무심히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마음에 점심시간 짬을 내 떨어지는 꽃잎 밑에 앉아봅니다. 너무 좋잖아요.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그 마른 가지에서 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가족들과 함께 좀 나와서 나들이하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올 봄이지만 오래 기다렸기에 이대로 흘러가는 봄이 야속한 마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 봄아, 네가 너무 좋은데 더 머물러주면 좋을 텐데 이대로 가는 게 너무 아쉽다. 생각을 하면은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는 거는 사실 코로나 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병, 전염병은 혼자 뭘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동의, 말하자면 뭐랄까, 연대의식, 유대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긴걸까 부는 바람에 실린 우리에게 번진 This is love 내 마음에 내려와 사뿐히 내려 우리 모두에게 아픔으로 기억될 2020년의 봄. 하지만 함께 극복해낸다면 희망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찾아올 봄을 위해, 다시는 그 누구의 봄도 잃지 않기 위해 다음 계절은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길 바라봅니다. 지난주부터 심수를 부리던 봄바람도 물러나고 오늘은 나른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선거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며 청주의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22도 안팎을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포근할수록 감기 지수는 높겠는데요. 내일도 아침과 낮 사이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특보는 오늘 오전부터 옥천, 보은을 제외한 충북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시료습도가 40% 아래로 떨어지면 불이 잘 꺼지지 않고요. 30% 이하일 경우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충북의 시료습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25%를 밑돌았는데요. 주 후반 비가 내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0도에서 4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최고 23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남부 지역 역시 종일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모두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낮 기온은 20도 선을 유지하며 포근하겠고요. 하늘빛은 주 후반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컷7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 여러분의 일상 등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컷7에서 소개해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일 있을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에게 전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일상이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돈과 명예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사랑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회의원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더 다양하고 지금보다는 폭넓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공평하고 공정한 대학 입시로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국회의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서도 좀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이 진행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정책을 내면 이제 그 정책을 나중돼서 안 지키지 말고 꼭 이제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과학의 강국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노벨 생리의학상이 없는 경우는 국가의 지원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분들이 저희 자연과학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야가 너무 싸우지 말고요. 여당이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좀 이렇게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도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취업 문을 많이 열어주시는 국회의원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을 좀 안 하고 사실대로만 공약을 내고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의료진분들도 되게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온라인 교육이다 해갖고 아이들 혼선이 많이 빚고 있는데 좀 더 편안하게 교육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